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결혼을 하셨거나 커플이신 분들도 상대방이 내 인생의 운명의 사랑이었다 라고 확신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운명 같은 사랑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스치고 지나칠 수 있고, 혹은 이미 내 주변에 있지만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언제 만나게 될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내 운명적 상대방을 놓치지 않고 인연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나의 운명책에 새겨진 사랑은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같은 사랑을 꼭 만나길 기원하며 신중하게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엔젤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분들의 운명책에 적혀있는 사랑,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6장 카드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의 성향을 먼저 읽어보면 좀 차분하고 진중한 면이 강하게 보여져요. 좀 조심스럽고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 파란 분들이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분이실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혹은 여러분과 취미 생활이 같다든지 대화 주제에 공통점이 많아서 혹은 지역이 비슷하다든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전공이나 업계가 좀 유사하다든지 이렇게 좀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도 척척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또 상대방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잘 들어주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신나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느 때보다 파란 분들이 가장 여러분답게 행동하게 되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 가식적이지 않은 관계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례하다든지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동전의 왕카드, 동전의 기사카드, 예의, 모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게 꼭 여러분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태도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존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 잠재력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신과 여러분이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비슷한 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인생의 깊이, 삶에 대한 통찰력, 경험에서 나온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존중한다고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분만의 반짝이는 매력과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파란 분들을 바라보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가까이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사이라기보다는 소개나 선처럼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발전될 가능성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접점이 있어서 연결고리로 만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양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 경우에는 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늘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이분의 특징 자체가 외면적인 부분에 집중되기보다는 굉장히 진중한 내면, 또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 비슷한 점에서 오는 공감대,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 이런 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날 것인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기준을 바라보실 때도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이분을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지 카드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공감을 나누게 된다라는 카드들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들어온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성류가 굉장히 강조돼서 들어와 있어요. 또 아래 동전 10번 카드도 보시면 굵은 나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굵은 나무는 나이테를 상징해요. 또 이 나무에 동전 10개가 박혀 있는데요. 열매가 10개가 맺힐 만큼 오랜 세월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석류라는 열매는 풍성한 시간이 알알이 박혀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오랜 시간 좀 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함께 세월을 나누는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운명책에 적혀있는 사랑이 어떤 분들은 치명적인 굉장히 짧은 사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파란 분들 경우라면 좀 은은한 모닥불 같은 사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동전 10번 카드는 원래 세대랑 세대를 잇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결혼이나 동거를 하게 되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뒤에 들어온 정의 카드, 월드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한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흐름도 가지셨어요. 이제 파란 분들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 세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구성해가는 특징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오래도록 두 분이 서로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몇십 년을 함께하는 인생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모습도 가지셨어요. 또 뒤에 완주의 시종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새로운 지역에서 개척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역을 옮기신다든지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되고 세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된다든지 두 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가업을 물려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두 분이 새로 무언가를 일으켜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게 된다든지 창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래 컵 1번 카드랑 시종 카드랑 만났기 때문에 각자 두 분의 가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가시게 된다든지 혹은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양쪽 가족분들은 너희가 만나서 이런 일들 만들어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이런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아마 두 분이 만나기 전에는 두 분 각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수 있어요. 만나서 살다 보니, 만나서 알아가다 보니 깨닫게 되는 서로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의 케미를 통해서 알아가는 점들도 있겠죠. 각자의 성향을 살려서 단점도 보완해 줄 수 있고요. 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그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해가는 그게 또 부와 명예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걸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다음 세대한테 물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근면 성실한 문화, 창조의 자산 이런 걸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더 값진 유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 관계의 키워드도 동전의 왕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모범이 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한다 이런 표현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 모습은 정말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전의 왕이 앉아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의자, 테이블이 있어요. 부랑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은 온 세상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이 의자와 테이블을 물려줄 것이다. 당연히 왕권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성공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두 분의 시기를 말해주는 계절 키워드로는 이제 가을이 들어왔어요. 두 분의 첫 만남이 가을이라든지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가을에 여행을 함께 가신다든지 특히 두 분은 함께 이사를 가을에 하시게 된다든지 사업을 가을에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시기적인 요인이 가을과 맞물려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더 좋은 시기는 가을 중에서 늦가을이 좋겠다. 꽉 찬 가을의 시기 두 분에게는 수학의 계절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더 적절하고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뒤에 들어온 키워드에도 이제 안정, 편안함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두 분은 이제 모든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이제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고 또 대비하는 시기 이제 이 시기가 두 분에게는 좋은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의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하게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이 결혼을 진행하신다거나 창업을 시도하실 때 서둘러 시작하시기보다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 좀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고 실수가 없이 진행하는 것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조급히 진행한다면 두 분은 특히 서로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특별히 상대방이 좀 진중한 성격이라서 두 분의 관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가끔 주변을 보면 사업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혼 준비하면서 갈등을 겪는 커플들도 많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경우에는 이 상대방의 진중한 속도에 여러분이 맞춰주시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천천히 안정된 상태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것을 파랑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카드들에서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라기보다는 좀 모르던 사이에서 소개같이 좀 처음 알게 되는 면에서 급속도로 좀 가까워지는 흐름을 가지셨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확 열리면서 뭐든지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지고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운명의 짝을 만났다라는 생각에 주변에 빨리 소개하고 싶어지고
뭐든지 빨리 확정 짓고 싶어지고, 특히 정의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변에 꽉 도장을 찍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두 분의 관계는 결말이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은근히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거울 카드까지 들어왔는데요. 서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묘하게 색이 다르기도 하고 톤이 다르기도 해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도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묘하게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얼굴도 오른쪽 왼쪽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항상 같은 마음이겠어요? 두 분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속도가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그걸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두 분의 속도가 다를 때마다 눈을 감아도 서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 휴식의 마음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궁극적으로 두 분은 몇십 년을 아마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를 끝까지 잡고 있으려면 인내심, 또 평정심, 이해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내가 더 헤아려주자, 기다려주자 이런 마음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번쯤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상대방의 속도에 내가 맞춰주는 것,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점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 분들의 운명책에 실려있는 사랑. 이제 이분의 정체를 6장으로 먼저 읽어봤는데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먼저 칼의 왕카드 아래에 달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이분은 말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과묵한 면이 많지만 필요한 말, 꼭 해야 되는 말은 하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좀 단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보여져요. 또 이분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편이어서 스스로 읽어가는 경제력이 좀 탄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손을 벌리기보다는 내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자기에게는 기준이 좀 높은 성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정서가 좀 안정적인 면도 있어서 빨간 분들이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혹시 감정 기복이 있으시다면 이분의 어깨에 기대도 될 만큼 평온하고 기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기복을 받아주고 흡수할 정도로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이고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빨간 분들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할 것으로 보여져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보다 이분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시점에서 이미 결혼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부터 이 사람이랑 오래갈 인연이구나. 이걸 직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빨간 분이랑 하루 이틀 만날 사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결심한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만남 초반부터 여러분을 좀 섬세하게 관찰하고 또 배려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빨간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고민한다 라고 해요. 생각이 굉장히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빨간 분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돼주면서 방패의 역할뿐만 아니라 창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좀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칼의 왕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조사하고 또 탐구하고 완성까지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업 문제라든지 집에서 벌어지는 대소사, 사소한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런 문제들에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이분의 특징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마 빨강분들이 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지치신다든지 약해질 때 정말 상대방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다 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불편하게 대하지 않을 거고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가족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도 마음을 점점 더 열어가게 되실 거예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지 또 6장 카드를 읽어보면 급격한 이동을 말해주는 카드들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함께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든지 이직을 하게 되는 흐름도 가지셨는데요. 새로 정착하게 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직의 분야도 좀 새로운 곳일 수 있어요. 혹은 새로운 분야에 창업을 하신다든지 스타트업 회사에 두 분이 동반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혀 생각하시지도 않았던 곳에 터를 잡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요. 또 이런 이동의 기반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따라가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두 분이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금전을 모으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관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분이 함께 퇴근 이후에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든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금전적으로 성공하게 될 수 있고요. 특히 두 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주변에 모범을 보이고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왔어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 동전 6번 카드 그리고 교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동전 6번 카드는 두 사람이 사람들한테 동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 동전을 나눠준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나눠줘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6개밖에 없으면 6개를 다 나눠줄 수가 없겠죠. 내가 집에 이미 60개는 넘게 있으니까 6개는 줘도 충분한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6개를 한 명에게 다 몰아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6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6개 다 쓸 때까지 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분이 나눠서 한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두 분의 영향력은 이렇게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선하게 쓰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분을 보면서 성숙한 커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사회에 헌신하니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두 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커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들어온 교환 카드도 보시면 언덕에 서 있는 스톤헨지, 이 세상에 시간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몸으로, 행동으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시간의 지혜로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사회 봉사활동으로 기여를 하신다든지 나중에 종교, 방송, 강연이나 글, 책을 집필하는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지 금전적인 성공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세상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커플이 될 거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분의 관계를 말해주는 한 장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두 분은 두 분만의 비밀스러운 소박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 시작에는 약간 소박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습관처럼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 사람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 호수에 배를 띄우고 작은 새 장에 새를 준비했는데요. 이 상대방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겨우 이렇게 작은 배에 가지고 오면 어떡해? 새가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불평불만만 한다면 두 분의 이 여행은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분들의 경우에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에도 감사함을 가져야 하고 또 서로 함께하는 상황에서 즐거움을 만끽하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는 값진 미래가 보장돼 있다. 넓은 바다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잔잔한 호수를 상대방과 함께 즐길 수 없다면 더 거친 바다는 이 사람과 절대 갈 수 없다. 라는 점도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커다란 배, 화려한 공작새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서로의 진심을 더 감사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어쩌면 빨간 분들의 사랑은 이 서로가 서로를 시험한다기보다는 운명이 두 분의 마음을 시험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각자 운명책에 이런 사랑이 새겨져 있는데 두 분이 각자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운명책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좀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서로 어떻게 감당하고 서로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또 이 과정이 두 분에겐 약간 테스트처럼 다가오는데요. 중요한 건 서로가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는지, 얼마나 자기 삶처럼 대하는지 이런 진정성일 거예요. 이 부분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 오늘 이 카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두 분의 시기를 말해주는 계절 키워드에는 겨울이 들어왔어요. 두 분은 겨울에 만남을 시작하게 될 수 있고요. 연락을 본격적으로 주고받게 된다든지 겨울에 여행을 자주 계획하실 수 있어요. 이사나 이직, 창업의 시기 혹은 결혼이나 계약의 시기가 겨울일 가능성이 있고요. 겨울에 유독 사이가 돈독해진다거나 가까워질 수 있어요. 프로포즈나 상견례를 겨울에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겨울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단어 키워드를 보시면 조화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함께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먼저 빨간 분들을 두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주는 분일 텐데요. 특히 빨간 분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든지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좀 더 성격이 부드러워지실 수 있어요. 좀 유해지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좀 응석 부리게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좀 더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의지하게 되면 편해져서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지는 괜찮지만 의존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간 분들은 중간중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브레이크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에 들어온 운명 카드도 보시면 이제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억들, 많은 사건들을 쌓으실 거예요. 이 수많은 별처럼 빨간 분들께서 상대방이 나를 이만큼 많이 배려하는구나. 쏟아지는 별처럼 다 나를 위해 준비된 운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풍요 카드처럼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쁨의 눈물이 함께하는 사랑. 이제 빨간 분들의 사랑은 여러분의 정서에 특히 풍요를 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롤모델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이 빨간 분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진짜 가족이 될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의 운명책에 새겨진 사랑. 이분이 어떤 분일지에 대한 카드를 먼저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성향을 살펴보면 이제 컵의 기사 그리고 별 카드가 들어왔어요. 성품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담백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소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의외로 로맨틱한 면이 있는 사람, 그래서 노랑분들을 감동시키는 사건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연락도 없이 여러분의 집 앞에 와 있다든지 작은 센스 있는 선물도 해서 감동을 준다든지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노랑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가장 많이 공감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정성에 감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별카드에서도 보시면 주인공이 작은 새를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렇게 새처럼 바라보고 집중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할까. 이걸 노랑분들이 새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노랑분들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은 별카드의 키워드가 말해주듯이 좀 순수하고 꿈이 많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거짓이나 위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새랑 눈을 마주하고 여러분에게 뭐든지 무엇이든지 꾸밈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도 세상에 이 사람이랑 나랑 단둘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점점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이 사람의 순수함. 이 북극성처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들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랑 이분은 만나면서 교감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깨닫게 된다고 보여져요. 이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까이 존재하지만 처음에는 별로 연인으로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마 상대방이 내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매력을 품고 있지만 외모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매력은 외모 안에서 좀 깊숙한 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선함은 이미 퇴색되어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연이 닿게 되는 접점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간적인 호감이 점점 쌓이다가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서서히 드러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 이 사람이 참 괜찮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다가 상대방이 점점 노랑분들에게 다가오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고백 이후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게 되고 노랑분들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어쩌면 이제까지 내가 이 사람의 매력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두 분이 어떤 사랑 맺어가시는지 카드들 둘러보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서로 보여줬던 면과는 좀 다른 성향들 드러내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여러분도 스스로 몰랐던 새로운 성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완즈 8번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나무 막대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원래 대표적으로 좀 세상의 시간대보다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사건의 흐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예상 외의 전개, 바람을 가르면서 내리꽂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또 아래 들어온 동전의 시종 카드를 보시면 곰이 풀이 무성한 곳에서 동전 하나를 찾았거든요. 이렇게 허허 벌판에서 동전을 찾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겠죠. 두 분은 만나고 나서 서로 몰랐던 서로의 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노랑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나? 내가 이런 말투를 썼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연애할 때와 차원이 다른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꼼꼼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셨던 좀 허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분을 만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됐다든지 학업에 대한 열정,
뭐 일에 대한 통찰력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혹은 삶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아예 바뀌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면서 활동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고요. 두 분 다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로 탐구하게 되고요.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들어온 동전 1번 카드 그리고 컵 1번 카드를 보시면 노랑분들이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동전 1번 카드를 보시면 다른 점에서는 없어 보이는 다 똑같은 땅 가운데에서 가운데 땅만 흙이 다르고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질, 환경, 땅 이런 부분들이 좀 몰랐던 면들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꽤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 건실하다든지 잠재력이 크다든지 알고 보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든지 어른들한테 예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싹이 말해주는 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크게 살펴보면 먼저는 씨앗부터 달랐다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좋은 가정 환경이라든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분이 쥐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큰데 그걸 연인이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점. 또 두 번째로는 아직 이게 새싹에 불과하지만 점점 커질 것이고 그걸 또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분의 잠재력 또 그리고 이 씨앗은 새싹은 두 분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해온 사람에 대한 기준, 첫인상에 대한 기준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새싹에 불과해서 언제 다 크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며칠 물을 주고 나니까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새싹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또 너무 내 생각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노랑분들이 내가 너무 나의 논리에 갇혀서 사람을 판단해오지 않았나 이런 점도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운명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를 한 장으로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여러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고백하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꽃을 보여주면서 고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용건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랑 친밀감을 먼저 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상황은 뭘까?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먼저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호기심도 있지만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속뜻은 뭘까? 나쁜 의도는 없는 걸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봐주는 인내심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멘트는 어쨌든 이 상대방이 할 거예요. 또 그 멘트를 여러분이 뺏어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리고 두 분의 시기를 말해주는 계절의 키워드로는 이제 겨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초겨울이 더 강한 기운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두 번이 얽히게 되는 순간, 엮이게 되는 순간이 초겨울이 된다든지 상대방이 직접 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초겨울이 될 수 있고요. 두 분이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고백을 전달해주는 장면이라든지 두 분이 여행을 가신다든지 두 분이 외근을 나간다거나 출장을 간다든지 비즈니스 미팅, 업무 협의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이 겨울에 등장할 수 있어요. 혹은 결혼이나 프로포즈, 상견례 이런 장면들이 겨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뒤에 들어온 단어 키워드 보시면 뉴스, 여행,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분은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러운 소식
이렇게 시작되는 관계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 순간 이 고백하는 장면이 뉴스처럼 시작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여행 가는 발걸음처럼 새롭고 가벼운 시작이 된다. 즐거운 동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관계보다도 좀 기대되는 떠남, 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두 분 사이에서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에 좀 남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노란분들은 이 주변에 있던 인물이 고백을 하면서 또 사랑이 진행되는 단계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럼 일상적이었던 관계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진행되는 흐름이고 또 일상적이지 않았던 관계가 다시 또 일상적인 관계인 연인으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일상과 비일상이 좀 전환되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랑 굉장히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는 일상이 여행이 되고 다시 여행이 일상이 되는 그런 관계랑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여행 가이드가 직업이 되는 그런 분들과도 같은 거죠.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두 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논리보다는 좀 가슴이 뛰는 대로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이전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연애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 박수 쳐주게 될 관계거든요. 특히 노란분들 경우에는 좀 익숙한 관계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의 논리가 약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뇌 싸움을 좀 거절하고 여러분의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심장을 다시 붙여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데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의 운명책에 새겨진 사랑, 이 상대방에 대한 카드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대방의 성향을 읽어보면 좀 성실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한 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돌진하는 사람, 과감한 면이 있고 당찬 면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야망이 넘치는 스타일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리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될 것이고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시나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서는 좀 프로 같은 면이 강한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약간 일이나 공부, 전공, 자기 사업 이런 분야에 꽂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워커홀릭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좀 서투르다든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일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이만큼 하면 성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사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두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라 노력과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물론 정성도 있겠지만 궁합이라는 것도 있고 조합의 측면에서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죠. 근데 이분은 뭐든지 약간 일처럼 대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좀 어리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랑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쥐고 있어요. 심판카드, 전차, 동전 3번. 모두 처음, 중간, 끝이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분은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록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 이분은 뭔가 연애에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일이나 업무, 공부에만 열정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외모적 이상형이라든지 치명적인 면이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이런 면들을 생각해보면 이분은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부터라도 만났다가 한번 멀어질 수 있어요. 몇몇 분들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등장하는 재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게 지나오고 중간에는 눈치를 살피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느라고 속도를 좀 못 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와서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속도를 확 내고 스퍼트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심판카드의 키워드인 부활도 마지막 부활의 순간은 신과 천사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 온다. 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시면 드시는 첫 번째 생각은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 라는 생각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는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의미도 보여져요. 예를 들어 두 분이 만났다가 중간에 한 분이 군대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멀리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예전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냈다가 연인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가능하죠. 굉장히 먼 사이였는데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도 보이고요. 예전에 아주 어렴풋이 알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까워지는 동창이라든지 동네 지인이라든지 건너 알고 있었던 지인일 수 있어요. 전혀 몰랐던 사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묘한 접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만큼 다시는 놓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강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특히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마지막에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록분들께서 어떤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지 카드들을 읽어보면 운명의 시간대를 통과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 바퀴를 돈다라는 키워드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도 있고 또 아래 들어온 러버스 카드에도 있어요.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시면 이 수레바퀴라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한 바퀴를 돌아야 다시 같은 지점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야 다시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재회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처음 만났을 때는 두 분의 감흥이 크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한 번 만났다가 거리가 확 멀어진다든지 혹은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어렴풋이 스쳤던 기억이 있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래 들어온 러버스 카드도 보시면 두 분의 운명에서 접점이 있었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엮이는 이렇게 마치 시실과 날실이 엮였다가 멀어지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이 멀리서 보면 약간 DNA 염기서열처럼 보이기도 하죠. 운명처럼 만남과 헤어짐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운명의 시간대를 통과해서 만나는 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보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간격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혹시 몇 년이 될지 이렇게까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뒤에 들어온 동전 7번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호박이 의미하는 시간의 길이는 꽤 길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해요. 늙은 호박은 늦가을이 다 되어서야 완전히 익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쯤 되면 그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어요. 대신 그 달콤함 자체가 과일만큼일 거고
또 인간한테 주는 유익함이 과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결국 초록분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는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다림, 인내의 끝에는 둘만의 추억, 기억, 운명 같은 장면,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을 더욱더 소중하게 깨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치 결혼 피로연 같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모두의 축복을 받고 또 두 분의 인생에서 안정기에 결국 만나게 되는 운명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이나 약혼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약간 양쪽 가문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식사하는 장면, 상견례 하는 장면으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분의 결합이 두 분 가족의 문화가 만나고 어우러지는 융합의 장면, 또 새로운 가정을 읽어가는 그런 장면으로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뒤에 들어온 동전의 여왕 카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두 분이 함께하는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동전의 여왕은 전통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곡식을 나눠주고 평화를 안내하는 모범적인 여왕이에요. 이 성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외교적인 여왕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내실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충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보다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훨씬 더 우선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보다 두 분의 관계에 훨씬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다른 취미생활보다도 두 분 서로에게 몰입하면서 집중하는 이런 모습, 이게 주변에 비춰지면서 이 커플은 서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시샘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들어온 태양 카드도 보시면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이 해바라기 하나만 태양 아래에서 독보적으로 자라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세상 둘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두 분의 존재감이 엄청나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있을 때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된다라는 점도 알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를 한 장으로 말해주는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이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발코니에 두 분이 서서 강아지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뒤에 있는 보름달을 보시면 시간이 찼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달이 차오르는 시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두 분이 함께하는 장면은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점, 그걸 또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 또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의미, 이 강아지,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 함께 읽어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든지 혹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운다든지 사업체를 키워가는 창업이나 동업을 의미할 수 있어요. 두 분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점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강아지는 이제 순수함으로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다든지 탐험을 시작해 볼 수 있고요. 서로의 새로운 장점을 키워간다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격려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분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좀 살려가고 키워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계절적인 사인을 말해주는 카드로는 여름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만남을 시작하는 시점 혹은 다시 만나게 되는 시점, 여름이 될 수 있어요. 혹은 결정적인 장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한다든지 프로포즈하는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결혼이나 약혼, 상견례처럼 중요한 시점이 여름이 될 수 있어요. 여름 중에서 늦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 더 좋은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뭔가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신다면 여름, 특히 늦은 여름, 결실을 맺기에 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어로 말해주는 두 분의 키워드로는 이제 건축가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건축가라는 단어는 하나씩 두 분의 사건들이 벽돌처럼 쌓인다라는 걸로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성공이라는 종착점에 갈 때까지
단 하나의 장면이나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두 분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건축가가 설계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건물을 세워가고 또 시멘트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걸리는 것처럼 두 분의 관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그 성공까지 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용서라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이 용서라는 마음은 과정이 아무리 더디더라도 또 시간에 대한 용서, 또 나 자신의 조급함에 대한 용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의 향기가 오래 가는 것처럼 이 관계의 끝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강한 의지, 신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 들어온 소통 카드, 상대방과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은 운명의 시간대를 거스를 수 있고 또 완성해가고 성공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의 사랑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완성도가 아주 깊은 사랑이다라고 보여져요. 돌고 돌아서 만나는 운명의 사랑인 만큼 더 소중함을 간절하게 느끼고 또 두 분이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평생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실 텐데요.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초록분들에 대한 애정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보기 때문에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신다면 시간이 돌고 돌아서 운명의 사랑이 반드시 초록분을 찾아올 것이다. 이런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